오늘 뉴스의 시티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오늘부터 밤 9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석의 오프닝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엄선한 가장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김종석의 오프닝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새 국면입니다. 새 국면. 저도 새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새 국면입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9년 만에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원년으로 삼겠다, 이 의지가 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두 정상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 예, 베이징 현장 스케치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렇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혜경 여사가 들어오니까 시진핑 주석, 펑리안 여사가 환대를 합니다. 바로 저기 인민대회당은요, 중국이 공식 환영 행사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요, 특히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제한 조치를 푸는 것 말고도요, 우리 기업으로선 중국과의 경제 물꼬를 트는 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好久不见. 500명이 넘는 양국 기업인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초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와 주신 것을 보니 기대와 의지가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9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대한 호스트 시진핑 주석의 이 말, 역사의 올바른 편에서야, 이 말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있는 양안, 정확히는 대만 문제들, 최근에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 등등 우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도 일제 침략에 함께 과거에 대응했다, 이런 취지로 응수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의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든지 서해 인공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서로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오프닝 마지막 순서인가요? 새 벽두부터 하루 만에 주식 재산이 무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13만 전자, 오늘도 7% 넘게 오르면서 이재용 회장 주식 평가액이 무려 27조 원이나 된 겁니다.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대략 한 22조 원 정도 되나요? 이 금액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오늘 900조 원을 넘기면서 아시아 상장사 4위가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요, 작년 말에 정확히는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메카인 삼성의 본진을 찾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작년 메시지도 그래서 꽤 의미심장했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국내 시설 투자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코스피 중계방송하기도 숨갑니다만 실제로 우리 코스피는 4,400선을 돌파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대표적인 반도체주 SK하이닉스도 오늘 70만 닉스를 달성하면서 반도체가 우리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건 있으니까요. 물론 향후 실적 전망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5천도 그리 허는 아니게 됐습니다.
김종석의 오프닝 쭉 보셨죠? 기존 뉴스쇼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김종석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예, 김종석의 오프닝 마무리했고요. 이제 저희 뉴스의 시트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만난 뒤에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9년 만에 우리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베이징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 시간으로 9시 8분이니까 지금 베이징은 대략 한 저녁 8시 10분쯤 돼갈 텐데요. 제 옆에 김유진 차장과 김민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유진 차장. 제가 방송 직전까지 계속 휴대전화로 체크를 했는데 아직 뭘 주고 뭘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데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의 청구서도 좀 몹시 궁금하긴 하거든요. 오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 유독 한마디가 좀 심상찮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한국과 중국은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예. 응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편, 올바르고 전략적인 선택 뭐 예. 이런 것들을 한국에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좀 압박성 발언으로도 읽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죠. 일본하고도 좀 갈등 중이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중국 편에 서라 이런 걸 한국에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딱 맞는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응수를 했나 봤더니 예. 일단 올해를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어떤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 우리는 같이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연대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직 구체적으로 다 확인된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 그러니까 지난 1일에 그 우리 외교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먼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전에 이제 의제를 좀 조율했거든요. 예. 근데 대만 문제를 좀 중국이 세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한국이 확인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CC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입장을 좀 내놓고 갔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알려진 건 이 정도.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준 건 뭐냐라고 할 텐데 조금 전에 보니까 MOU가 몇 개 체결이 되긴 됐더라고요. 오늘 MOU가 14건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재를 중국으로 돌려주는 그런 문서, 그런 증서도 채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산업이나 환경, 뭐 지식재산권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랑 중국이 좀 더 이제 예전보다 더 예. 협력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MOU들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 얘기가 좀 재밌어서 봤더니 문화재요. 간송미술관에 있는 그 중국의 어떤 청나라 때의 문화재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으로 돌려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해요. 아, 중국 문화재가 우리 간송민수관에 있는 거를 이제 반환하면서 뭔가 우호를 다졌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없던 협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약속을 하고 왔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김민국 기자, 그 쭉 오늘 한중 정상회담한 서너 시간 쭉 봤을 때 유독 김 기자가 눈에 띄었던 게 색깔이라면서요, 옷차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이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사실 정확히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색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색을 좋아하는 중국이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톤을 맞췄습니다. 예. 이게 이 대통령은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 기자, 잠깐만요. 이제 어쨌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둘 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서로 중국이 좋아하는 이제 붉은색을 함께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뭐 비슷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붉은색 넥타이 맸고 그때 김정숙 여사도 이제 붉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노란색 계열의 자켓을 함께 입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내외 역시 과거 전례를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9년 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을 찾았을 때 장면이고 이게 아까 김 기자가 얘기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노란색 재킷이네요. 그 아까 김유진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좀 더 봐야 되지만 아직 정확히 주고받은 게 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게 의전이잖아요. 중국이 우리 융숭하게 잘 대접해줬나요? 이번 공식 환영식 오늘 한 걸 보면 아직은 빠지는 모습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환영식 장소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이었는데 이곳이 예. 중국이 이제 해외 정상들을 초청하면은 환영식을 열어주는 장소 중에 하나니까 예. 이제 전례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환영식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예포를 21발을 발사를 먼저 했고 예. 그다음에 군 의장대 사열을 했고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두 나라 국기하고 꽃다발을 함께 흔드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 이게 다 이제 전례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제 겁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을 했을 때 예. 장관급이 영접을 나왔거든요. 예. 인허준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는데 예. 과거에 한국 정상이 방문했으면 차관급 혹은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왔는데 예. 그거보다 급을 올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의 뭐랄까요 이게 대접 이런 것이 예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렸을 때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덜하지도 않지만 일단은 저렇게 장관급이 나와서 영접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도 뭐 그만큼 예우해 준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재벌 총수들 경제인들이 꽤 많이 갔잖아요. 사실 그 재벌 총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방금 주신 질문에 답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예. 이번에 방중에 동행한 기업인들을 보면은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함께 갔습니다. 예.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 상위 회장 신분으로 가긴 했고 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4명이 포함이 됐죠. 예. 이제 직전 국빈 방문 때는 사실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 국빈 방문 때는 이제 우리 측도 어느 정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그러게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뭐 앞서 나왔던 최태원 회장부터 해서 여러 재벌 총수들의 모습 잠깐 지나갔는데 좀 더 본질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차장. 중국이 지금은 한중 관계에 꽤 신경 쓰는 모습도 있어서 이틀째밖에 안 됐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게 실용주의잖아요. 예. 근데 그 실용주의 측면에서 두 정상이 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절차나 형식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어떤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이 확인하면 예. 빠르게 속도를 내서 추진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공감대가 있고 시 예. 주석이 이 대통령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그래서 예. 지난해 11월 1일에 두 사람 경주에서 만났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2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만남이라서 굉장히 뭐 그 오늘 그 시진핑 주석도 모두 발언에서 뭐 2달 사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뭐 이렇게 한 번 만나보면 대충 느낌이란 거 오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정상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첫 만남에 사실 기분이 안 좋았으면 예. 다시 이렇게 빠르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이게 2달 사이에 두 번이나 만났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뭔가 크든 작든 얻어내야 될 건 내야 되는데 아까 올바른 길에 서야 된다. 아까 시진핑 주석이 약간의 우리를 우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풀이가 되는데 한한령 있잖아요. 한류 제한 조치. 뭐 중국은 사실상 그런 게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뭔가 조금 물고 틀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한 번도 한한령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 사실 되게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런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한중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의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해져요. 예. 오늘 아침에 강훈식 비서실장 라디오에 나와서 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하면서 한한령이 이번에 그렇게 탁 풀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 약간 힌트를 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할 때
병란도 정신을 언급을 했거든요. 병란도에 고려시대 병란도 제가 맞는 건가요? 역사 지식이? 네. 예. 그 병란도 때 사실 그 고려와 송나라 간의 무역이 굉장히 뭐 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외교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한중 정상회담은 끝이 났지만 이제 베이징에서 여러 속보 두 정상이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100%다 전해진 건 아니라서요. 저희 지금 9시 17분인데 저희 뉴스의 시티라이브 시간에 조금 굵직한 이슈들 있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바로 국내 정치 집권 여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선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에 녹취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 원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선 의원에게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쭉 보셨다시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갑자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단순한 166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한 명이 아니라 전직 원내사령탑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김윤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김 차장,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 오늘 알려진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여러 의혹의 시작이었던 그 시의원 있잖아요. 김기영 시의원. 강선 의원 쪽에 공천원금 1억 줬다는 의혹 받고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국내에 없다면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이거 좀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도 같은 인물인데 그러게요. 당연히 국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아마 미국에 자녀가 있나 봐요. 예. 자녀를 보러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 자식 만나러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경찰과 조율이 됐는지 아니면 조율이 안 됐으면 경찰은 몰랐는지 이 부분인데 취재된 게 있나요? 지금 보면 지난달 29일에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 예. 녹음 파일 듣고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 와중에 30일 그리고 31일에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예. 사건 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 사건 누가 맡을 건지 수사팀 배당이 되는데 예. 그 사이에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찰 수사도 뭐 저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나옵니다만 경찰이야 뭐 당연히 입국하면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확실한 건 이렇게 되면은 강선우, 김병기 두 의원 경찰 수사가 좀 차질을 빚을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김경시 의원은 그렇다 치고 와서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네. 오늘 저희 채널에 이거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예.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김 전 원내대표가 예.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예.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디가요? 예. 김 의원이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 축하 파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메뉴는 뭐였나요? 그 메뉴까지는 저희가 좀 근데 이런 건 제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예, 예. 뭐냐면 예. 이 내용을 진술한 게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는데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는 영원히 가자는 의미로 마련이 됐다. 영원히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당연히 김 의원 측은 이런 거 나 그런 일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축하 파티에 동석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축하 파티 하는 걸 봤으니까 저희가 단독 취재해서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뭔가 무혐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경찰 간부와 만났다는 겁니다. 경찰 간부와 만났고 이 경찰 간부를 소개시켜준 인물과도 만났다. 그래서 3명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어떤 모임 자리, 강남에서 모임 자리를 가졌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뭐 축하 파티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의 동석 자리, 네. 그 뭐 식사든 뭐든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부근이라고 하니까 좀 더 나오는 수위 대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특히 야당에서 집중 공세하는 게 이게 관련 그러면 당시 이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나 혹은 여러 가지 구의원관에 돈을 줬다, 뭐 다시 돌려받았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었냐 몰랐었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을 빌어 공천원금 투속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번지스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투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한단 말입니까?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선거 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 쪽이나 당시 의원실 쪽은 이 탄원서의 진위 혹은 보고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수지 전 의원의 주장인데 예. 당시 이재명 대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던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걸 받아서 예. 이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걸 입증할 만한 대화도 녹음이 됐다라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예. 아무 조치도 하고 그냥 뭉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그 야당의 공세가 있다면 여당의 반박도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뭐 강선 의원 관련 얘기를 해봤다면 이 사람 얘기도 김윤수 차장과 길지 않게는 해보겠습니다. 옛 동료들이 벼르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막말, 갑질 논란이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먼저 이해훈 후보자 출근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기본적 권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해훈 후보자가 6년 사이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대략 한 6년 동안 110억 원 정도 재산이 늘었다. 이게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대략 그냥 거칠게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번 셈이던데 재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훈 후보자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얼마입니까? 지금 175억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65억 원이었던 이 재산, 2020년엔 62억 원 정도였는데 예. 6년 사이에 110억 원 넘게 뛴 겁니다. 예. 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이긴 한데 예. 뭐 일각에서는 재테크의 신이냐 뭐 이런 반응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게 6년 사이에 딱 113억 늘었고 뭐 그래서 비상장 주식 얘기도 막 나오던데 비상장 주식이든 뭐든 재산이 이렇게 뭐 사실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재산이야 뭐 6년 만에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늘 수 있긴 한데 비상장 주식 가족회사 저게 늘었다. 이해훈 후보자 해명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후보자
배우자의 숙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2016년도에는 4천만 원대였는데 따져보면 뭐 한 10년 만에 250배 정도 오른 겁니다. 예. 2016년에 비해서 가족이 보유한 주식량이 확 늘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후보자 측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재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두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은데 예. 이 비상장 주식이 백지 신탁으로 묶여 있다가 풀렸고 또 그게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폭 상승된 거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산 관련은 또 옛 동료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청문회에서 뭐 송곳 검증을 한다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치부 김윤수 차장과 함께 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채널A가 자랑하는 데스크들과의 두 가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집권여당의 논란거리 토크는 잠시 한번 숨을 골라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심층 취재 추적팀의 배준석 기자가요. 이 배우의 꿈을 짓밟은 연예 기획사 임원들을 파헤쳤습니다. 이게요. 오디션을 가장한 성폭력과 추행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저 연기할 기회가 절실했을 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약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경찰이라면 같이 억울해야 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란 연기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하지만 꿈을 볼모로 이런 말까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 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 비슷한 피해를 본 무명 배우는 또 있었습니다. 진짜 팬티를 내려봐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또 팬티 한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 오디션을 연 기획사는 이미 방을 뺐습니다. 위층은 사무실이고 여기는 스튜디오 같은데 마찬가지로 짐을 다 뺐네요. 한두 달 전에 기사차량 지금 왔다 갔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이 기획사의 임원은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디션 보러 온 무명 배우를 간음한 혐의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나를 꼬셔야 된다. 자기 꼬셔라.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이 배우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냐. 3시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초짜 신인 배우이다 보니 어떻게 거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각서도 받았답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한 거며 민사 형사적 고소 시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거 사건으로 더 이상 멈췄으면 좋겠어요.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있는데 저처럼 이런 힘듦은 안 겪는 게. 경찰 조사에서 이 임원은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적팀은 구속된 이 임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있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3명을 간음하고 1명을 추행해 2018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형을 살고도 배우들의 간절함을 노리는 이 판박이 범죄는 왜 가능한 걸까? 현행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의 경우만 대중문화업 종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냥감이 된 것만 같은 이 공포를 안고 사는 건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 버리고 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 마음을 그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심층 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저렇게 남의 꿈을 짓밟을 수 있다니 참 안타깝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추적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이 저녁 9시 38분이고요. 밤 9시 38분이고 그러면 제 뉴스의 시트라이브 첫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옆에 마찬가지로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는데요. 서 팀장,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꽤 좀 비보를 접했고 실제로 안성기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됐는데 결국 별세를 했습니다. 네, 좀 키워드를 보실까요? 영원한 우리들의 국민 배우 별이 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 한국 영화의 얼굴 안성기 씨가 예. 향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보죠. 흑백 영정 사진 속에 고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죠. 이 사진은 생전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기쁜 우리 젊은 날 포스터 사진입니다. 아, 옛 사진군요. 옛날 사진.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고인의 후배들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뭐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영원한 콤비 박중훈 씨, 또 가왕 조용필 씨 등 그러게요. 고인을 사랑했던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예. 영화계에 또 별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친구이지만 그래도 영화계의 큰 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가라는, 예, 가서 편안히 쉬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오늘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잘 하늘나라에서 연기하시면서 계실 겁니다. 잘 저희들과 이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저희들이 평생 존경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원 씨는 말을 잊지 못했고 아까 앞서 들었던 조용필 씨는 성기야 또 만나자. 근데 서상희 팀장 안성기 씨하고 조용필 씨의 인연이 꽤 각별하다면서요? 네, 안성기 씨와 조용필 씨는 경동중학교를 함께 다닌 중마고우입니다. 조용필 씨가 29번, 안성기 씨가 30번 짝꿍이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죠. 중학생 때 강화도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 왼쪽이 조용필 씨고 오른쪽이 안성기 씨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국민 배우와 네. 국민 가수가 과거에 한솥밥 먹고 저렇게 친했는데 한 명은 지금 고인이 됐어요. 근데 안성기 씨한테 아역 배우부터 꽤 스타덤에 올랐지만 또 조용필 씨는 그에 비하면 또 좀 늦게 스타가 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기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모범생이었던 조용필 씨가 가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예. 가수 조용필 씨도 안성기 씨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밖에서 아버지가 나를 못 나가게 했는데 용필아 용필아 나야 성기야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듣더니 그래 안성기와는 얼마든지 놀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성기 씨가 친구 조용필 씨의 노래를 즐겨 부르기로 했다는데 어떤 노래를 그렇게 불렀나요? 안성기 씨는 조용필 씨의 바로 이 노래를 들으면 예. 마음이 푸근하게 젖어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고 너무 높이 잡았다. 제가 옛날에 저 영상 봤었는데 또 네. 고인이 되고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네요. 서상희 팀장이 안성기 씨를 추억하는 분들 몇 분 전화를 좀 돌려봐서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배창호 감독님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감독님 고래사냥 또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13편의 영화를 안성기 씨와 함께 만든 영원한 콤비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영화 고래사냥에서 거린 역할을 맡았을 때 바로 이 옷을 고르기 위해 감독과 함께 1,000원을 주고 옷을 샀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배역을 맡으면 철저하게 그 역할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던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조용필 씨 얘기도 했고 배우 박상원 씨도 눈시를 붉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서상희 팀장이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진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예.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키워드를 보면은요. 예. 사진과 함께 철로에 웬 외제차입니다. 이번 예. 소식은요. 철로에 차량이 덮친 건데 당시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죠.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어젯밤 자정 무렵인데 예. 철로 위에 자세히 보시면 흰색 승용차가
열차에 꽉 낀 것처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범퍼가요 완전히 부서졌고요. 자세히 보시면 창문에 승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소방당국도 출동했고 경찰도 출동했는데 여성이 몰던 차량이 경의중앙선 열차의 충돌에 승객 31명이 대피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운전자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이런 사고 왜 난 거예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08% 초과, 말 그대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예. 만취한 상태에서 한강공원에서 주차된 차를 끌고 건넌목을 이렇게 건너다가 우회전하려다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취재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선로에 웬 하얀색 벤츠 차량. 서상희 팀장과 사건 팀장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 준비할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바로 더 있습니다.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예, 김종석의 리포트.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 보신 그대로 이웃나라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한 남성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皆さん食べに来てください。大変です。資金繰りが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働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らね。はい。 이게요. 이 사람은 초밥집 사장이고 신년을 맞아서 열린 연례 행사인 이 첫 경매에서 저 화면의 주인공이 이렇게 수많은 참치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크게 골라 잡아서 이게 얼마에 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돈으로 47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무려 이게 243kg짜리라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 30년 가까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가를 자랑하는 이 참치랍니다. 이 사장님 그런데 한 점당 대략 한 4,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산 가격에 40몇 억에 산 거에 비하면 매우 미치는 장사이긴 한데 새 첫 경매 1번 참치는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47억짜리 참치 애기까지 김종석의 리포트 바로 나라박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뉴스의 시티라이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사드린 뉴스의 시티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